내 마음의 쉼표가 필요한 지금 동화로부터 온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송버드 동화로부터 온 편지는 여원미디어와 함께하고 있으며 오늘 소개해드릴 동화는 굽이쳐라 조선의 산하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찌해야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소녀는 늘 자신에게 길을 물었어. 소년의 집은 가진 것이 없었고 높은 벼슬을 할 수 있는 양반 집안도 아니었으니까. 단 하나 소년이 가지고 태어난 것이라면 손재주뿐. 소녀는 답답할 때면 그림을 그렸어. 붓질하는 내내 소녀는 제 흥에 겨워 날아올랐지만 붓을 놓으면 얼굴에 금세 그늘이 드리웠지. 그림박 세상이 어디 그렇게 밝고 한가로웠겠어? 저작거리에서 소녀는 늘 자신에게 길을 묻곤 했어. 200여 년 전 소년이 살던 조선은 이웃나라 틈에 낀 작고 힘없는 나라였어. 가난한 나라에서 보잘것없는 신분으로 태어났기에 소년은 더 일찍 어른이 되어갔는지 몰라. 하루하루 일을 해서 살아야 하는 처지였지만 소년은 틈틈이 글을 읽고 그림을 나무에 새기는 판각을 익히는 등 자신의 길을 찾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어. 소년의 이름은 김정호. 글을 배우며 정호의 생각도 자랐어. 백성이 행복해지려면 나라가 부강해져야 해. 그리고 또 하나의 깨달음. 땅의 생김새와 정보를 그림으로 그린 것이 지도요, 글로 적은 것이 지리지이니 지도와 지리지를 잘 이용하면 적을 물리치는데도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는데도 두루두루 이롭다는 것. 끊임없이 길을 묻다 정호는 마침내 길을 찾았어. 정확하고 보기 쉬운 우리 땅, 우리 지도를 만들자. 물론 그때도 나름대로 자세하고 큰 지도들이 있었어. 그러나 일일이 손으로 그려야 하니 얼마나 더디고 돈이 많이 들었겠어. 궁궐에서나 부유한 양반들만 만들어 간직했지. 김정호가 찾은 길은 지도 위의 길처럼 깎아지른 산과 사나운 강줄기가 가로막고 있었어. 힘없는 백성이라서, 가난한 백성이라서 본보기로 삼을 만한 제대로 된 지도 한 장 볼 수 없었지. 낮에는 농사짓고 밤에는 글을 읽는다는 말이 있지. 김정호가 그랬어. 틈틈이 저작거리에 나가 엉성한 지도를 베껴왔고 돈이 모이면 지리지를 사서 밤새 연구했어. 어느 양반집에 좋은 지도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거리를 가리지 않고 찾아가 매달렸어. 문 앞에서 쫓겨나기도 했지만 정호의 정성에 잠시 지도를 보여주는 이도 있었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뚜벅뚜벅 자신의 길을 가던 정호는 평생 함께할 길동무를 만나게 되었어. 황해도에서 한양으로 옮겨와 만난 벗, 최한기였지. 최한기는 부유한 양반집 아들인데도 사람은 신분보다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어. 일찍이 벼슬보다는 학문의 뜻을 두어 동서양의 귀한 책들을 사들여 서재가 빼곡했지.
그런 최한귀에게 정호는 특별한 존재였을 거야. 평민의 신분으로 큰 뜻을 품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정호였으니까. 최한귀는 정호에게 아낌없이 책을 빌려주었고 정호와 함께 지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정호가 힘겨워할 때는 위로해 주었고 틈틈이 곡식이며 생활비를 대주었어. 김정호는 오랜 세월 꼿꼿함을 잃지 않는 옛 산을 닮고 싶어 자신을 고산자, 즉 옛 산의 아들이라고 불렀지. 그리고 고산자답게 10여 년을 꼿꼿하게 지도를 연구한 끝에 첫 전국 지도, 청구도 2권과 첫 지리지 동여도지를 펴냈어. 청구도 서문에서 최한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 나의 벗 김정호는 어려서부터 지도와 지리지에 깊이 뜻을 두어 오랫동안 지도와 지리지를 구하고 살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연구하였다. 그리하여 두루 본 것을 견주어 분명한 것을 규칙으로 삼았으니 청구도는 김정호에게 2가지 큰 선물을 안겨주었어. 명예와 자신감 말이야. 김정호는 자신을 채찍질하며 더욱 큰 꿈을 꾸었어. 청구도를 만들 때 참고했던 지리지들은 너무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정확성이 떨어졌거든. 정확한 지도를 만들려면 정확한 지리지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와 지리지는 궁궐 안의 도서관인 규장각이나 군대 일을 보던 비변사에 있었으니 김정호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지. 김정호가 길을 몰라 서성일 때 훗날 병조 판서까지 지낸 신헌이 김정호를 불러들였어. 이미 오래전부터 지도를 연구하던 청구도가 눈에 들어와 꽂혔고 단박에 김정호에게 지도 제작을 맡기게 되었지. 김정호의 좁은 방 안은 신헌이 모은 궁궐 안의 자료와 그 밖에 다양한 자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 산더미 같은 자료들을 살피고 비교하며 연구하여 가장 알맞은 내용을 고르고 골라내기를 20여 년. 머리에는 희끗희끗 서리가 내리고 세월의 주름이 깊이 파인 50살이 훌쩍 넘은 나이. 김정호는 새 지리지 여도비지를 펴냈어. 그리고 또 몇 년 청구도와 자신이 만든 지리지들을 바탕으로 총 23권의 전국 지도를 만들어냈으니 마치 병풍처럼 적고 펼 수 있어 자세하면서도 보기 쉽고 전국을 연결하여 볼 수 있는 전국 지도 동여도였어. 동여도를 목판에 새겨 필요한 만큼 찍어내게 하자. 김정호는 동여도를 더욱 보기 쉽게 그려 목판에 새기기 시작했어.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고 조각칼에 손이 베이는 고단한 시간이 흘렀지. 그렇게 4년여의 세월이 흐르고 126장의 목판이 모두 새겨졌어. 김정호의 나무 껍질처럼 거친 손이 한 장 한 장 지도를 찍어낼 때마다 한 권 한 권 지도를 엮어낼 때마다 조선의 강줄기며 산줄기가 제 모습을 드러내고 한 권 한 권 펼쳐서 층층이 이어붙일 때마다 조선 팔도가 웅장하게 펼쳐졌어. 가난과 차별과 비웃음을 이겨낸 지도. 김정호는 그 지도를 대동여지도라고 이름 붙였어. 대동여지도가 세상에 나오자 사람들은 2번 놀랐어. 지도가 자세하고 간단해서 놀랐고 보잘것없는 평민이 그런 지도를 만들었다는데
놀랐지. 김정호의 바람대로 대동여지도는 필요한 만큼 찍어내 신분이 높든 낮든 부자든 가난하든 많은 백성이 두루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 훗날 유학자 유재건은 이렇게 말했지. 김정호는 뛰어난 그림과 조각 솜씨로 대동여지도를 만들어 세상에 펴내는데 자세하고 꼼꼼하기가 지금껏 그 어떤 지도에 비할 것이 없었다. 내가 한지를 사서 보았더니 진실로 보배라 할 만한 것이었다.